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깊이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슴 한켠에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나지막이 읊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풍경 속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한 기억들이 자리합니다. 웃음꽃 피었던 순간도, 눈물을 나누던 시간도 모두 친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지요. 하지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오랜 벗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심을 나누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말 한마디가 서로의 거리를 벌려놓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지는 경험은 없으셨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지혜로운 배려가 진실보다 더 깊은 우정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친구와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라도 그동안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 한마디로 어긋나는 일 없이 관계가 더욱 부드럽고 깊어질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자녀 이야기는 지혜롭게 나누세요. 친구가 되었든 오랜 지인이 되었든 만나서 30분 정도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이면 의례 이런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자녀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왠지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0.1초 만에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해집니다. 잘 지낸다고 말하자니 혹시 친구 자녀들은 힘든 상황일까?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자니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 그래 일 겁니다. 이 애매한 대답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묻기도 더 말하기도 애매한 안전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대답 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대화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담긴 자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녀의 성공이나 실패를 마치 나의 성공과 실패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친구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이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지로 막을 수 없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작용입니다. 친구의 성공한 자녀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남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요즘의 현실은 자녀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면 60대 부모님들 중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분들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 오히려 자녀를 돕고 있거나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4명이 모이면 1명만 자녀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자녀 이야기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라는 말 속에는 자칫하면 너희는 아니지? 라는 은근한 무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꼭 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대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짧게 자랑을 끼워 넣습니다. 아, 참, 우리 딸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나는 요즘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운동 어때? 효과 있으면 나도 해보고 싶어서. 보셨나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는 바로 다시 친구에게 대화의 공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랑도 했고 친구도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 이야기의 분량이 전체 대화의 10%를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과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포인트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나와 친구, 우리를 대화의 중심에 두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오롯이 우리를 위해 쓸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친구 사이에서 우정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 바로 돈 이야기이지요. 친구가 새로 산 고급스러운 가방을 보거나 요즘 주식으로 짭짤하게 벌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우리 뇌는 돈과 관련된 정보를 들으면 자동으로 서열을 매기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자원의 많고 적음이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력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위아래를 나누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 비슷해 보였던 삶의 격차가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이번에 적금이 1,000만 원 만기됐어라고 기쁘게 말했는데 다른 친구가 겨우 그거? 라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인
1,00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푼돈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평등했던 우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금액보다 비교를 통한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더욱 무서운 것은 한번 친구의 경제력을 알게 되면 그 후의 모든 행동이 그 프레임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친구가 커피를 사면 돈 많으니까 사겠지라고 생각하고, 돈이 부족한 친구가 값비싼 메뉴를 시키면 제가 무슨 돈으로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뇌가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은퇴 후의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을 넉넉히 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자식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어야 하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질투와 동정,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섞여 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숫자는 빼고 감정만 공유하세요. 요즘 좀 빠듯해 정도로만 말하고 통장에 얼마 있어? 같은 구체적인 질문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가나 경제 이야기는 일반론으로 하세요. 요즘 과일값이 너무 올랐어라는 말은 괜찮지만 나는 과일도 사 먹기 힘들어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셋째, 친구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그 도움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아예 화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가는 우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을 모르는 친구 관계가 아는 관계보다 3배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진짜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일 겁니다. 세 번째, 건강 이야기는 짧게 끝내세요. 나이가 들면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건강은 어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라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 온종일 병원 이야기나 아픈 이야기를 하고 헤어진 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몸이 더 무겁고 여기저기 더 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실제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부정적인 암시가 실제로 몸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뇌가 나도 아픈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픈 이야기만 하는 친구는 점점 만나기 싫어지게 됩니다. 한 모임에서는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요즘 무릎이 아파, 나는 허리가, 나는 어깨가 하면서 2시간 내내 종합병원 대기실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헤어지고 나니 진이 다 빠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모임에서는 건강 이야기는 10분만 하자는 규칙을 만들었고 그 후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여행 이야기, 취미 이야기로 채우니까 모두가 더 젊어진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건강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이의 건강이 최대 관심사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니까요. 다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아픈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하세요. 지난주에 좀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안심하고 분위기도 무겁지 않습니다. 둘째, 건강관리. 성공담을 나누세요. 걷기 시작했더니 무릎이 좋아졌어라거나 이 스트레칭을 했더니 어깨가 편해졌어와 같은 이야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셋째,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상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모임에서 건강 자랑 타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이만큼 걸었어, 혈압약 줄였어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로 자극도 받고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매번 아픈 이야기만 하면 친구도 지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를 나눈 후에는 양쪽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반면 긍정적인 대화 후에는 엔도르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같은 건강 이야기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즐거운 친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곤하지 않은 친구가 최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타민을 충전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아픈 이야기보다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건강법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친구와는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험담은 동조하지 마세요. 친구와 만나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며 있잖아, 영숙이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아, 또 시작이네 하면서도 귀는 쫑긋 세우게 되는 묘한 순간이 있지요. 험담은 마치 설탕처럼 달콤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재미있고 친구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쓰디쓴 독이 숨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삼각관계의 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와 비가 시에 험담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어와 비가 가까워진 것 같지만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없을 때는 내 이야기도 하겠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친구는 험담을 하지 않고도 대화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험담은 돌고 돕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어도 그저 동의하거나 고개만 끄덕였을 뿐인데도 결국 공범이 되거나 동조한 것처럼 부풀려져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험담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방법은 첫째, 화제를 즉시 전환하세요. 어머, 그런데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산책이나 할까? 처럼 갑작스러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험담을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둘째, 좋은 면을 언급하세요. 그래도 영숙이가 요리는 정말 잘하잖아. 지난번 김치 정말 맛있었어라고 말하면 험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끊깁니다.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잃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데 가서 하겠구나. 우리 나이 때에는 인간관계가 좁고 다 아는 사이라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험담으로 관계가 꼬이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디선가는 감정을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과 감정 표현은 다릅니다. 감정 표현이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어요 라면 험담은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진짜 우정은 서로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은 시간 서로를 높여주는 말로 채워나가면 어떨까요? 배려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지 않는 말이 가장 큰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하지 말아야 할 대화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관계를 다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의 수가 곧 나의 인맥이자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친구는 줄어드는데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개의 번호 중에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을 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덤바의 수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150명이고 진짜 가까운 관계는 5명 내외라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이 숫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모든 관계를 다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만날 때마다
비교하게 되거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더더욱이요.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굳이 분석하며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연락이 끊겼을까? 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갈 길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원망할 일도 미안해할 일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함께했던 시간 고마웠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겠지.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이요. 이 말만큼 명쾌한 답은 없을 겁니다. 나 오늘 기분이 별로야라고 하면 그래, 차나 마시자라고 말해주는 친구.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캐묻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진짜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친구는 대화보다 분위기가 편안한 사람입니다. 꼭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사람. 같이 있어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또 하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요즘 이렇게 잘 지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화장을 덜 했어도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언하려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뭔가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보기엔 말이야 라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들어주는 사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지요. 이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뭔가를 증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행복한 노년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질 높은 관계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너무 적으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그러니 연락 끊긴 친구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떠난 사람 붙잡느라 에너지 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자녀 이야기는 지혜롭게, 돈 이야기는 피하고, 건강 이야기는 짧게, 그리고 험담은 동조하지 않기. 이것만 기억해도 친구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것.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정말 소중한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게 관계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편안하게, 더 자유롭게 삶을 즐기실 때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기고,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고,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니까요.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처음에는 이 말이 차갑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예의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표현이라는 것을요. 친구와의 적당한 거리, 그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앞으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작은 물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리 사이를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불편하게 만들까?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우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가족도 좋지만 친구는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가족이니까요.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금 신경 쓰고 조금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